오늘 한 선생님 모신 이제 가장 주된 거는 국악에 이제 진력하신 그 활동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두루두루 좀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. 근데 제일 첫 번째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은 질문은 그 국악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그 불편해 하신다고 어떤 용어로 이렇게 하는 게 온당한 용어고 또 원하시는 건지요? 저는 목세 국악이라는 용어가 싫어서보다도 우리가 이제 국악이라고 그러면 과거형처럼 들린다. 네. 또 늘 우리가 그 연상하기를 과거의 전통, 그러니까 현대하고는 뭔가 좀 거리가 있는 거, 이러한 그 부정적인 그 측면도 있으니까 있어요, 이것을 이제 면이. 시대에 따라서 다 명칭도 바꿀 수 있고 음악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니까. 저는 요즘 한 스타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왜 우리 문화를 갖다가 왜 6가지, 7가지로 이제 그 브랜드화한다 해가지고 뭐 한옥, 한식, 뭐 한복, 한지 그런 것 중에서 저는 그냥 한악이라는 얘기죠. 이제 한국 음악, 한악. 그럼 그래서 양악 대비 한악 이렇게 되는 거네요. 한악이라고 이제 국악보다는 한악이 더 낫지 않느냐. 그러면 이제 다 단화하기도 맞아 들어가고 한옥에서 한식 먹으면서 한악을 들으면서 그다 이제 우리 거니까 이제.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우리가 국악이라고 할 때는 우리 통념이 그렇거든요. 옛날 음악이다. 그리고 옛날 음악을 지금 되새겨서 연주하고 듣는다 이런 견지에 서 있기가 쉬운데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도 살아서 생산되고 연주되고 그렇죠.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음악이 한다. 양악 대비 이제 한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. 그렇다면 그 구분점이 어딜까를 음악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우리 서양 음악하면 이제 이 팝뮤직, 대중음악 말고 이 클래식 전통에서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일상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. 고급화되어 있는, 문화화되어 있는 그런 요소가 이제 클래식 음악의 한 특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사람이 이 문화적이고 고양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표현해 주는 거라고 보이는데 우리 그런 대비로 본다면 우리 고유 음악, 그러니까 전통 음악을 말하는 거죠.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? 그건 뭐 시대마다 이제 그 음악에 대한 의미망이 달랐고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참 힘들죠, 이제. 예. 근데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 막론하고 상고 시대로 올라가면은 음악이라는 것을 인간의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그런 그 감성을 표현하는 그 정말 인간 중심의 음악이 아니었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주와 더불어서 하늘과 먼 그 삼라만상이 어우러지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제 음악을 봤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뭐 좀 어려운 전문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서양의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도 음악을 갖다 정의하기를 유니버설 하모니, 우주의 조화라고 그랬거든요. 우주의 조화의 표현이다. 그러니까 그 가만히 그 생각하면 지금은 얼른 납득이 실감이 안 가죠. 그 뭐 우주의 조화가 어떻게 음악이 하겠지만 옛날 그 철학가나 사상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서양 같은 경우 쭉 6세기쯤 오면 이제 베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더 그걸 좀 이렇게 체계화 시켜가지고 우주음악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또 소우주로서의 인간음악을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오묘한 소우주로서의 인간의 오묘한 조화, 우주의 오묘한 조화를 갖다 실제 이제 사운드, 우리 소리로서 재현해서 그 표현해내는 그 실제 음악 이것을 그렇게 3단계로 구분을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그건 또 그대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장자가 음악을 갖다 3단계로 나서 천내 하늘의 음악, 지뢰 땅의 음악, 인내하고 인간의 음악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그런 걸 읽으면 어떻게 옛날 동서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렇게 문화 교류가 있었는지 이 음악을 갖다 체계화시키는 그 골격이 똑같아요. 네. 그런 기원의 측면에서 보자면 서양 음악이나 우리 전통 음악이나 그렇게 큰 구분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는군요. 그렇죠. 이제 올라가면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시대의 언설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 시대 배경, 그 사람들 사는 위치랑 역지사지를 해서 이해를 하면 풀릴 것 같아요. 그때는 뭐 우리가 무슨 뭐 책이 있습니까? 무슨 음향기기가 있습니까? 그야말로 CD가 있습니까? 늘 소리 듣는 것은 천둥 소리, 번개 소리, 뭐 바람 소리 이런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면서 늘 보는 게 또 하늘의 별이고 그러니까 우주의 그 경이로움에 대한 아주 호기심과 관심을 많이 가졌었으니까
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무슨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학술화 해놓은 것이 이제 음악론이다, 무슨 뭐 자연 철학이다, 뭐 이런 게 아닌가. 예. 근데 음악의 이제 기원에서 쭉 지나와서 발생 뭐 이렇게 이제 음악 서술을 보면 이 서양 음악은 좀 비교적 명료하거든요. 이제 기보, 악보를 쓰여진 시점부터 치자면 뭐 그레고리안 찬트 시기부터 짚는다. 그러면 중세 때서부터 서양 음악의 출발을 삼아서 뭐 르네상스, 바로크 뭐 이런 식의 이제 연원 더듬기가 가능하단 말이죠. 근데 우리 전통 음악은 기원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잡는다 하는 그런 정리들이 있습니까? 그 우리 음악사를 보거나 우리 역사를 볼 때도 그저 현재 고착되어 있는 우리의 어떤 영토 개념, 그 국경 개념 속에서만 뭐라고 해석을 하면 엄청 그 오류가 나오고 그러겠죠.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화권 이렇게 보면 소리가 얘기가 돼야 되고. 그 교류 관계 속에서 그렇죠. 교류 관계 속에서 봐야 올바른 정치가 보인다. 이제 요즘은 조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아, 그렇구나 하고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 중국 아악 같은 건 전부 뭐 고려 시대 때 그 송나라에서 들어온 게 최초인데, 그럼 뭐 중국 음악이지 우리 음악이 어디 있어? 흔히들 그래요. 이제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. 그러면 그 중국에서 악이라는 건 또 소급해오려면 어디입니까? 좀 전부 옛날에 또 그 은나라 주나라 때부터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음양 오행에 입각한 그런 그 음악의 개념, 하늘의 제사지고 하는 그런 제도가 다 정립이 된 거 아닙니까? 그럼 거기서 예를 들면 이건 뭐 문혜한이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서도 은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이족이 세웠다고는 뭐 자타가 다 중국 학자가 다 인정하는 거니까. 그러니까 그때는 뭐 비자 가지고 이 국경 넘어다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? 그대로 뭐 유목하면서 아니면 이렇게 이제 그 동아시아 무대를 함께 공유한 거지. 이렇게 해석하는 거가 오히려 더 합리적인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우리가 자꾸 우리 고유의 것 이것에 대한 그 열망과 집착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. 이 우리 고유라는 거는 최근이라고 하면 서방 세계가 구별될 수 있고 전통사회라면 또 중국과 좀 독자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을 만든 거. 여기에 대해서 무척이나 찾고 싶어 하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은 어떤 한 지점에 고착되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교류와 왕래가 되는 와중 속에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우리만의 것을 뭐 끄집어낸다든지 유래를 찾는다든지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.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. 그렇죠. 이제 뿌리는 공유가 됐어도 그 이제 어떤 지역적인 특성, 그 뭐 그런 거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막 그것이 뭐 내셔널리티라고 할까 하여튼 뭐 정체성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겠죠. 그걸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 뭐 아무 교류가 없었지 우리나라에서만 자생적으로 커가지고 이것만 이렇게 옷이 온 거는 없다. 문화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섞였다 하는 거를 좀 그 균형 감각있게 그런 것을 보면서 얘기가 돼야 정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얘기죠. 예. 그리고 우리 이제 한악으로 표현하시길 원하는 우리 국악 말이죠. 이것하고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이제 어느새 친숙해진 이제 서양 고전 음악하고 이제 대비를 좀 해보고 싶어요.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. 그래야 이제 우리 나름의 독자성이 이렇게 선명히 드러나 보일 것 같아서 그런데 예컨대 그 동유럽에서 마주르카니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패턴이 막 변하거든요.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뭐 완전 자유자재처럼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우리 음악이 그런 것 같아요.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 고전 음악, 서양 고전 음악이라고 할 때는 아주 엄격한 패턴과 규칙성, 일정한 리듬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시하는 것 같아서 우리 음악의 그런 좀 분방하다 그럴까 자유롭다 그럴까 이런 것을 한 특성으로 잡아도 되겠습니까? 그거는 우리 음악의 아주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 민속악이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이 즉흥성이 많다는 거. 그 판에 딱 규격에 그 얽매이지 않죠. 그때 흥에 따라서 뭐 판소리 같은 게 대표적인 얘기 아닙니까? 그건 어떤 악보로 다 고착화 시켜놓으면 이미 그 음악은 죽어. 화석화돼 버려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속의 흥과 어떤 정서가 축적되냐에 따라서 그거가 발산을 시키면은 그냥 뭐 번뜩번뜩하는 것 애드리브가 나오면서 그냥 그 즉흥성에서 오는 그 묘미 이것이 저는 민속악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마 모르긴 하지만 우리 민족이 왜 그
샤만, 그 동아시아, 시베리아 그 샤만 문화권 아닙니까? 그러면 그렇게 동동동동동에 자기 최면에 들어가는 거죠. 이제. 그러면 그 어떤 뭐 모라이 경기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그냥 자기 이제 그 우리가 왜 신바람 문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래서 저는 그 신바람, 신명이 많은 민족이야. 체질적으로. 그래서 그 뭐 어려운 한자로 쓰면은 저 고무진신한다고 그래. 북고자 춤출무자. 북을 동동동으로 처음부터 동동 춤춰가지고 어디까지면 모라이 경제. 다할 진짜 가드라고 신. 예. 그러니까 뭐 신의 경지까지 들어가는 거죠. 네. 그 엑스타지 들어가는 거죠. 그럼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예기치 않던 에너지가 나오고 그냥 불가사의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. 무당이 뭐 작두를 타든 춤춰도 이렇게 발이 안 펴진다든가. 아니 저는 실제로 제 어린 시절에 제 연배만 해도 그 동네 굿을 봤어요. 그때 네. 지금 얘기하시는 작두 타고 이거 다 본 모습이에요. 그러면 바로 이건 뭐 네. 그 접신의 경지 진짜 느껴지거든요. 그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굿판에서 그 질펀한 굿판의 신명판 있잖아요. 이것이 우리 민중들의 어떤 우리 문화의 어떤 그 잘 토대고 원형질이고 우리 문화의 DNA라고 저는 생각을 해. 예. 그러니까 왜 신바람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? 응? 그는 뭐 월드컵 4강에 올라간 것도 이거 논리로 따지면 안 되거든. 지금까지 실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예. 해내잖아 이제. 예. 그래서 좀 핀트가 다른 얘기겠지만 이 정치하는 분들이 아니면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들이 그 공동체 사회에다가 그 신바람 넣어주는 문화 정책을 어떻게 잘 쓰면요 한번 신들려 놓으면 불가사의가 해내니까 그런 우리 민족의 그런 체질을 잘 이렇게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한번 연결하는 이런 걸 한번 좀 정책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. 그 정도로 하여간 우리는 그 신바람 문화를 바탕이 깔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학 쪽에는 대개 보면 그 신바람을 절제해. 예.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감정 표현을 절제해. 밖으로 노출시키는 것을. 그 서양도 되게 좀 클래식한 건 좀 쉽게 얘기하면 머리 작용이 좀 비중이 많은 거. 네. 가슴으로 느끼고 그 흑명 느끼는 것보다는 생각하고 뭐 사색적이고 이런 쪽이고. 예. 이제 정학도 좀 그렇죠. 감정을 발산하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이제 이어져가는 그런 특징이 있죠. 이제.